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경주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을 빚는 해외 연수비를 대폭 인상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51만 6천 명으로 3년째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시급합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기후 모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봄철 무더위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을 빚는 해외 연수 비용을 대폭 인상한 반면 의원 역량 개발비는 오히려 줄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해외 연수비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가 해마다 외유성 논란을 빚는 해외 연수 비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내년도 경주시의원 1인당 국외 연수비는 297만 원, 올해 연수비보다 18.8% 올랐고 시의원의 월정 수당도 2.6% 인상됐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내년도 의원 역량 개발비는 올해보다 630만 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결국 시의원들이 자체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뒷전인 반면 국외 연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의원 해외 연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해마다 구토연하게 매년 올려야 된다는 이런 발상이 경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렵고 눈높이와 기대에 좀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의회는 내실 있는 국외 연수를 위해 3년 만에 인상했고 역량 개발비가 감소한 것은 초선 의원 교육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비는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우리 경주시의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내 타도시의 평균보다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의원 월정 수당의 경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에만 의정비를 2.6% 인상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동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흥해 지역 주민들이 경북도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가 특별 재생 사업을 앞둔 흥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 규제는 주거 안정 실현과 재생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흥해읍 중심부에는 흥해 향교 대성전 등 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주변 200m 지역은 건물 높이와 형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6분쯤 영덕군 동북 동쪽 28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북위 36.53, 동경 129.65 지점이고 깊이는 20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규모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해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천편일률적인 인구 늘리기 대신 보다 정교한 포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인구는 3년째 감소 중입니다. 2015년 52만 5천 명을 정점으로 올 11월 현재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각계 전문가로 포럼을 열어 주소 갖기 운동 등 쥐어짜기식 대책을 벌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보건소와 주민복지센터를 활용한 출산학교 운영, 도심 빈집 활용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대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뱅크를 운영하거나 또 도심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청년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북구의 인구 유출이 컸을 것으로 짐작했는데 막상 북구는 600명 감소한 반면 남구는 2,900명 줄었습니다. 철강사들이 인천, 당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 일자리 감소가 더 큰 원인으로 나타나 인구 유출의 원인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특히 철강, 운수, 건설 등
40, 50대 남성 중심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청년과 여성층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식 집약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식집약형 산업, 그다음 R&D 기반으로 하는 청년 창업 이런 쪽을 남녀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타겟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민간 주도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인 대책을 찾아 나설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포항시 인구정책을 기획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조사해 지난주 발표한 포항시 사회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가 46.2%로 가장 높게 나와 기업 유치를 위한 포항시 인허가 행정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를 돌려가던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12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산타페 승용차가 2m 아래 배수로에 빠져 운전자 A씨가 숨지고 동승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포항 효자 사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차를 돌려가다가 사고가 났으며 경찰은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사망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 중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봄철 폭염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기후 모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른 더위 가능성이 두세 배 높아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은 한여름처럼 무더웠습니다. 5월 29일 경남 밀양의 최고 기온은 36.6도까지 치솟았고 남부지방에는 5월 말에 유례없는 폭염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해수욕 좀 하러 왔습니다. 세 가족이 같이 와서 너무너무 즐겁네요. 기상학자들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여름이 시작됐다고 정의하는데 지구온난화 탓에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고해상도 기후 모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이상 고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두세 배 높아졌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여름 시작이 5월 말에서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또 에너지, 생태계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상이변이 환경 오염 때문일 것이란 추측은 많았지만 기후 모델을 활용한 과학적 증명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연구는 미국 기상학회부 특별호에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에서도 국내 원전에서 나타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는 최근 바라카 원전 2호기와 3호기 건설 단계에서 콘크리트 공극을 확인했다며 원자력 관련 기관이 보수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한빛 원전에서도 콘크리트 구멍인 공극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한수원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행보에 혁신과 쇄신 의지가 있느냐는 질책이 따갑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폭도 작고 당원 징계를 위한 윤리위도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 배제 21명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당협위원장 자리를 잃은 김재원과 구속 상태의 최경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을 제외하면 지난 정부 요직을 지낸 정종섭, 곽상도 2명만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종섭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조차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한 있어줘야 되는데 이러려고 이게 6개월 동안 끌어갖고 쇼를 했나 하고 산 것 없이. 한국당 대구시당도 물의를 잇따라 일으킨 당원 징계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명 절차가 소명 기회를 주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달 말경이나 이달 말경에 물리적으로 어려우면은 1월 초에 윤리위를 다시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재만에 대한 그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논의로 그거는 또 논의 안 될 걸로. 한국당이 보수 쇄신책을 내놓겠다며 당협위원장 교체와 윤리위까지 열었지만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제6회 독도 평화대상 시상식이 오늘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특별상을, 흥사단 독도수호본부가 동도상, 나라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서도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 관련 전문가로서 국내외 독도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해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게를 판매한 근해 자망어선 선장 49살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잡은 대게 220마리를 해당 수협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입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에 따라 관리 대상 어종은 수협 등 지정된 판매 장소의 어획량 등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켄싱턴 리조트에서 상설위원회 합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 지역위원회에는 14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책 홍보, 행사 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낮 동안 온화했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맑고 추위가 누그러지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오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의 농도가 예상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 경주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울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의 세기는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졌던 강풍 예비특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격상됐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1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낮 기온이 2자릿수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대학치과의원 300만 원, 아진산업 입실공장 직원 일동 80만 원, 르노 삼성자동차 북포항 대리점 정동우 씨 50만 원, 안강 탁구클럽 50만 원, 지곡동 안경매니저 32만 4,960원, 안강조사료회 30만 원, 오아시스 밴드모임 일동 20만 8천 원, 경주시 강동면 국당 1위 마을주민 일동 20만 원, 영일중학교 제과제빵부 15만 원, 포항 대도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 일동 10만 원, 경주 평생학습가족관 양식조리기능사반 일동 10만 원, 화녀 자율방범대 박진수 대장회 대원 일동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0일 모금을 시작한 후 오늘까지 47억 원이 모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올해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152억 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모금합니다. 울릉군은 특산식물인 울릉 국화교배를 통해 신품종 10개를 육성하고 이 가운데 삼봉 등 5개에 대해 품종 보호 출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5개 품종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5개에 대해 신품종 출원을 신청해 재배 시험과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울릉 국화는 국화와 단연초 식물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농촌진흥청은 실험을 통해 울릉 국화 추출물의 노화 방지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